자, 204번부터 볼 테니까 질문 못한 친구들은 중간에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야 이거? 거치값이 안 되지. 응? 수렴하는 급수를 고르세요. 수렴하는 급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수의 합을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부분합 먼저 구하지 말라고 했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일반항의 칸을 보는 겁니다. 일반항의 칸이 0이 아니라면 무조건 발산이기 때문에 합을 구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항의 칸을 볼 건데 여기서 AN이 저대로 보면 저거 무마무니까 분모 1로 보고 부호 바뀐 거 분모 문제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위에는 4n 남죠. 밑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n일 거니까 극한 얼마야? 2지? 0이 아니잖아. 얘 발산이야. 합을 구할 필요 없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AN은 저 상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유리화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잠깐만 N 합 구해야겠다. 그치? 일반항의 칸 0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요거 시그마 돌려야 되는데 요거 시그마 돌리면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얘와 얘의 차가 얼마고? 1이고 K의 개수 1이기 때문에 이러면 순차소거죠. 이러면 순차소거니까 합이 뭐 남는다고 했어요? 뭐가 남는다고 했어? 1을 넣었을 때 뒤에 거 어디 갔냐? 마이너스 루트 5 남을 거고 n을 넣었을 때 앞에 거 루트 n 더하기 5하고 마이너스 루트 5 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n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네요. 수렴하지 않네요. 이해하시죠? 날 안 해보고 알 수 있어 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네. 남은 건 디귿밖에 없으니까 디귿은 수렴할 텐데 디귿도 안 해봐도 되겠지. 왜냐면 일반항의 극한이 뭐야? 0으로 가잖아. 수렴 또는 발산인데 이거 시그마 돌리면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시그마 돌리지 않고 할 수 있어. 수렴의 여부만 보라고 했잖아. 답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럼 저 위하고 뭐가 다르냐? 얘는 순차소거도 아니야. 왜냐면 얘와 얘의 차는 2인데 K의 개수는 1이죠. 그럼 앞에 2개 남고 뒤에 2개 남을 거 아니야. 근데 뒤에 2개 남은 게 어차피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러니까 볼 필요 없다고. 수렴이야. 물론 디귿밖에 안 남았으니까 디귿에 동그라미 치게 되겠지만 확실히 틀렸잖아 기억니은이.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서는 수렴 발산 여부만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합을 구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 그죠? 넘어가 되겠죠? (218번) 볼게요. 이번 주는 좀 오답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진도를 충분히 필요한 만큼 나갔거든요. 남은 거 한 장 있는데 그거만 나가면 되고 나머지 웬만하면 오답을 써두려고 하니까 문제 도입 훈련 학생들 내일까지 좀 더 많이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막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삼각함수까지 다 배웠잖아. 이제 지수로까지 그건 다 배웠지. 그러면 나머지는 미분 활용이어서 기존의 수학투하고 완전히 겹쳐요. 그냥 함수만 지수로고 삼각함수가 나올 뿐이야. 알았어? 그래서 다른 대상을 가지고 수학투에서 하는 걸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잘 해두시면 수학투가 훨씬 쉽습니다. 알겠죠? 네. 어? 209번에 리을 해도 돼. 나 충분히 질문 받아줄 테니까 얘기해봐. 알았지? 얘가 모두 발산하면 근데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봐봐. 발산하면 일반항의 칸이 0이 아니잖아. 0일 수도 있겠지. 근데 내 말 잘 들어봐. 봐봐. 두 개의 무한급수가 발산했어. 그럼 일반항의 칸이 0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냐? 아니지. 그 여기니까. 일반항의 칸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가 발산한다고 할 수 있잖아. 그럼 발산하니까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근데 0인 경우는 생각할 필요 없어. 0이 아니다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지금 보이고 싶은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냥 0인 경우는 해도 될까? 0이고 0이니까 둘 다 0이면 0이다. 그렇게 발레를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 만약 일반의 칸이 0이 아니면 쟤는 0이 아니어야 되냐?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왜 안 되냐면 봐봐. 뭔 목적으로 만든 복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알파였어. 근데 알파는 0이 아니었다. 알았지? 그런데 얘가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다를 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굳이 이 발레 안 써도 된다고? 왜냐면 AN과 BN이 다 0으로 가도 무한급수는 발산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AN 더하기 BN이 0일 거잖아. 그것도 발레가 됩니다. 그냥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도 발산이 가능하죠. 무한급수는. 맞잖아. 이것도 발레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뭘로 판정하시는 상관없는데 아무튼 얘는 틀렸다. 됐어요? 디귿도요? 디귿은 얘가 수렴한다. 그럼 일반항 칸이 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0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또 0으로 수렴해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니네가 AN과 BN이 다 수렴할 거라고 간주하는 문제가 있는 거야. 자, AN이 10, 10, 10 이렇게 하는 수열이에요. BN은 0, 1, 0, 1, 0, 1 이렇게 하는 수열이에요. 이거 곱한 거 싹 다 더해봐. 0, 0, 0, 0, 0, 0이가 0으로 수렴하거든? 근데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죠? BN 또한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고배 극한이 0이었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0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고배 극한이 0인데 각자 다 0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발레를 찾을 때 발산을 떠올리면 막 커지는 거나 작은 거나 떠올리니까 이걸 생각하지 못한다. 내가 미리 개념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항상 발산으로 발레를 찾을 때는 진동하는 것도 꼭 마지막 한번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 218번째 볼게요. 이건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봐봐. 30으로 수렴하잖아. 그치? 그럼 A의 공비는 뭘까지야? 당연히 6이야. A의 공비의 절대값이 6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30이 아니라 0으로 수렴할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예. AN의 공비의 절대값이 6보다 작잖아? 그럼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6의 n제곱이 다 이길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니? 뭔 말인지 이해돼? 예. 그래서 6이든 마이너스 6이든 할 텐데 6을 먼저 해보고 뭐 안 되면 마이너스 6을 생각해보죠. 공비가 6의 n제곱이면 여기 6의 n-1제곱이라고 써볼게.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6의 n-1제곱으로 나눴을 때 극한이 30이 나올까? 얘는 무시해도 되잖아. 누가 있어야 되지? 고마워. 누가 있으면 돼? 5분의 1 있으면 되죠? 그래야 분자에 6 나오고 5분의 1 올라가면서 30 될 거 아니야.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a n분의 1은 무엇이다? 5 곱하기 6분의 1의 n-1제곱이다.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이 5이고 공비가 6분의 1 무한등비급수니까 5에다가 1-6분의 1이면 6분의 5죠. 6분의 5 역수인 5분의 6을 곱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됐니? 넘어가도 되겠니? 219번 볼까요? 219번 읽어봐.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안 써있나? fx에 뭐라고 써있냐고. 코사인 x 더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 더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의 제곱분의 코사인 x 더하기 점점점이라고 써있어요. 이러면 하수야. 선생님 첫 장이 코사인 x이고 공비가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인 무한 등비급수입니다. 이렇게 읽어야죠. 그러면 얘의 수렴 조건을 확인해 보고 싶죠. 얘의 수렴 조건, 즉 이걸로 뭐 찾아야 되는 얘기예요?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 범위 찾아야 되는 얘기야. 코사인 x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입니까? 2분의 1에서
1까지죠. 그러면 2분의 3에서 2까지겠죠. 그럼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의 범위는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일 겁니다. 무한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fx는 첫째 항 코사인 x에다가 1에서 공비인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 빼면 뭐 나오죠?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 나옵니다. 그거 역수는 코사인 x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죠. 그러니까 그냥 1 플러스 코사인 x입니다. 어머나? 얘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값 2고 최소값 2분의 3이죠. 그죠? 그때 x는 구간 내에서 코사인은 감소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최대는 언제 나와요? x가 얼마일 때? 0일 때 나오겠죠. 얘는 3분의 8일 때 나오겠죠. 됐죠? 넘어가 되겠죠? 220번 220번은 수원 연계 문제예요. 1보다 큰 자연수 뭘 언급하고 싶어요? 이렇게 써놨지만 무슨 뜻입니까? 거듭 제곱근의 개수죠. 거듭 제곱근을 정의할 때는 반드시 2 이상의 자연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1보다 큰 자연수인 거야. 거듭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써서 힌트를 주기 싫기 때문에 다음 방정식의 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근데 결국은 거듭 제곱근이죠. 맞아? 개수만 보면 되는데 A에는 개수만 보면 되잖아. 자 n이 1이라고 해보자. 아니 n이 2라고 해보자. 여기 x라고 쳐놓을게. 무슨 말이냐면 1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1에서 정의 안 된다는 뜻이야. 자 2를 넣어보자. 2를 넣어보면 x의 제곱이고 오른쪽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되죠. 일변이 음수이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의 개수는 0개입니다. 실근이니까. 그 다음에 3을 넣어보면 오른쪽 부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홀수에 대한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개수는 반드시 1개입니다. 1개예요. 그 다음에 다시 4를 넣어보면 0이겠죠? 다시 1이겠죠? 얘는 그냥 0, 1, 0, 1, 0, 1, 0, 1 반복한다는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얘의 합을 구할 때 0이 들어갔을 때 구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얘의 첫째 항은 뭐겠어요? 3을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이에요. 3을 집어넣으면 27분의 1입니다. 그죠? 공비는 뭐겠어요? 9분의 1이겠지. 왜냐면 항이 두 개씩 건너뛰니까 0 들어가는 거 무시할 거니까. 그럼 뭘 구하는 거냐면 첫째 항이 27분의 1이고 공비가 9분의 1이 무한등비 급수니까 1-9분의 1, 9분의 8이죠. 8분의 9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24분의 1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이걸 배워서 빨리빨리 풀으라고 내 말은. 오래 걸려 하지 말고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풀어야 빨리 풀 거 아니야. 쌤 비슷해. 전체 다 푸는데 1시간 안 걸려요. 뭐 미친 소리냐고?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40분 정도면 풀어야지. 40분 정도면 미친놈을 이렇게 풀어야지. 그렇게 해야 그 정도 역량이 있어야 비교분 어려운 문제를 좀 다뤄볼 기회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231번 무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야. 뭐야? 아영이 얘기해봐. 뒤진다.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여기서는 물론 비슷하게 중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항이 0인 경우가 답에 관계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무시해도 답이 나올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고 했지. 항상 왜냐면 첫째 항이 항상 숫자라는 보장이 없어요. 봐봐. 첫째 항 누구야? x-3의 제곱이잖아. 숫자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수렴할 때를 보고 x는 3이거나 물론 이거는 2분의 x-1은 마일부터 1까지다 라고 볼 수 있잖아. 이해가니? 그럼 x는 마일부터 3까지가 되겠죠. 됐어요? 정수 s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얘는 답에 관계하진 않아요. x가 3이라면 합이 0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런다고 해서 x를 3을 수렴 조건에서 빠뜨리는 건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요. 알겠죠? 예. 자, 수렴하기 때문에 합을 구해봅시다. 합은 얼마냐면 첫째 항 x-3의 제곱을 그대로 쓰시고 1에서 공비 빼면 얼마예요? 2분의 3-x? 그러면 3-x분의 1을 곱해야 되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3-x가 될 겁니다. 이해하시죠? 어차피 얘의 범위는 여기 1차 함수잖아요. 감수하는 1차 함수. 그러니까 s의 범위는 3을 꽂았을 때가 최소, 마일을 꽂았을 때 최대예요. 그럼 정수 s의 최대값은 7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맞니? 식 보고 쫄지 마라. 물어보는 건 맨날 똑같으니까. 알았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233. 등비주얼 A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등비수열 조건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급수의 수렴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1과 1 사이다. 맞잖아? 예. 근데 첫째 항이 0인 경우는 사실상 답에 관계하진 않을 것 같죠. 여기서도. 그죠? 그러면 얘 R이 -1과 1 사이라고 하면 얘 R은 R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야? 0에서 1까지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렴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한급수 문제하고 다른 겁니다. 등비급수는 공비의 범위 가지고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안 보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AN이 발산하면 AEN-1도 발산한다. 그렇겠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거니까. 크거나 같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AEN은 제곱한 거니까 AEN-홀수 번째 항이긴 하지만 공비는 제곱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발산하겠죠. 확인 안 해도 되지? 디귿 볼게. 얘가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얘는 등비급수가 아니잖아. 낚시를 시도한 거야 지금. 엄마 이제 가니? 야, 얘가 수렴하면 일반 항이 0이어야 되니까 n이 양의 무한 들어갈 때 AN은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0이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 항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틀렸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방향 바꿔버리잖아. 갑자기 등비급수 아니야. 얘는 등비급수일 수가 없잖아. 등비수열 3분의 1 더했는데 어떻게 등비급수야 이게. 등비급수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개해서 풀려고 생각해도 안 돼. 왜냐면 이렇게 전개해서 풀면 얘가 수렴할 리가 없어요. 얘가 수렴하면 얘는 3분의 1 양의 무한대에 더하는 건데 발산할 거 아니야. 합이 수렴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35번. 네, 35번 할게요. 정호 판정 문제는 웬만하면 질문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런 문제들 참 좋은 문제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한 부분을 짚어주는 문제니까 굉장히 교육적인 문제예요. 짜증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매한 상황을 짚어주는 거예요. 두 등비수열 AN, BN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골라라. 등비수열 있으니까 그럼 공비가 둘 다 마일과 1 사이일 거 아니에요. 모두 수렴이니까 이것의 공비는 두 개의 공비를 곱한 겁니다. 마일과 1 사이의 수를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마일과 1 사이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참이에요. 모두 발산하면 이것도 갑자기 방향전환을 하네. 모두 발산하면 일반항의 극한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그러면 얘도 일반항의 극한 0이고 얘도 일반항의 극한 0이니까 둘이 더하면 발산이구나.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발산이면 0일 수도 있잖아요. 발산이라고 해서 일반항의 극한이 반드시 0이 아니냐. 근데 얘는 등비급수라서 일반항의 극한은 0이 아닐 것 같아요. 발산하면. 맞죠? 공비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일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그지? 예, 그래서 0은 아닐 것 같으니까. 그러면 둘 다 0이 아니니까 맞을 수도 있지 않냐? 아니라니까. AN이 2n제곱이라고 해봐. 발산하지? BN이 -2n제곱이라고 발산하지? 둘이 더하면 얼마? 0이잖아. 틀렸죠? 이해하시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발랑 똑같은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거 비슷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두 수렴하면 얘 공비는 R 세제곱, RA 세제곱 할게요. 얘는 RB 세제곱이에요. 그럼 걔한테 세제곱근을 씌우면 AN과 BN의 공비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세제곱근의 범위랑 그냥 수의 범위랑 똑같아요. 세제곱이 마일과 1 사이면 그러니까 R의 세제곱이 마일과 1 사이면 R의 범위도 마일과 1 사이야. 그럼 이건 전개해서 푸는 거죠, 이렇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냥 써볼까? 얘의 공비를 RA라고 하고 얘의 공비를 RB라고 해봐. 알겠지? 그럼 이 모두 수렴해서 RA의 세제곱이 마일과 1 사이라니까요. 그러면 RA도 마일과 1 사이일 거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미 수렴해버리잖아. 그럼 BN도 BN대로 수렴하잖아. 둘 다 등비급수고. 그러니까 수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39번. 이건 수원 결합 문제죠? 맞잖아? 친구들 5의 n제곱 a는 뭐지? 제가 얘기해봐.
선생님 울어도 되니? 이 n-1제곱이요? 왜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수열 5의 n제곱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써있어요. 맞냐? 니네가 알고 있는 SN이라고 이게. 그럼 SN-SN-를 하면 AN 일반항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일반항 이해야. 선생님 그렇게 SN-SN-를 암산 하신 건가요? 아니요. 오늘 등비술 이렇게 깡통이냐? 자, 등비술 합공 잘 봐봐. 등비술 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공비-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1 또는 1-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공비의 항의 개수제곱이야. 맞아? 이거 한 번도 전개해 본 적 없지? 넌 있어야지. 자, 전개해 보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예요. 또는 1-r분의 a 마이너스 1-r분의 a 곱하기 r n제곱이에요. 특징이 뭐냐? r의 n제곱 앞에 있는 수랑 뒤에 더해진 수는 합이 0입니다. 여기 있는 수랑 여기 있는 수는 합이 0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비술 합은 반드시 어떤 꼴로 나오냐면 k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k 꼴로 나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알겠어요? 이때 r은 공비고 n은 더한 항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면 뭘로 보여야 돼요? 1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공비가 2고 더한 항의 개수가 n개다. 즉 공비가 2인 등비시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이구나. 첫째 항은 1름 되죠. 첫째 항 1이에요. 그럼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시열이니까 일반항은 그냥 상상해 쓸 수 있는 거죠. 계산 없이.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는 이런 문제 본 적 없니? SN이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K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려면 K는 얼마? 이런 문제 본 적 없니? 3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 그래서 K는 마3 이렇게 푸는 거. 이걸 대부분 어떻게 풀어요? SM-SM-를 해가지고 풀어요. 그럴 필요 없다. 왜냐면 등비수열의 합이 원래 이렇게 생긴 애야. 처음 배웠을 때 한 번만 전개해봤다면 스스로 알았을 거라고. 누가 알려주기엔 스스로 알았을 거야. 알았니? 물론 전개해본 적이 없겠습니다만은. 전 누구한테 배워서 하나요? 아니야. 나도 전개해보고 한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네. 이렇게. 물론 제가 발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뭘 발견하시든 남이 이미 발견했을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기 전에 내가 먼저 찾으면 그게 또 공부의 재미잖아. 알겠니? 그래서 아무튼 일반항 이해라는 걸 딱 문제 보자마자 바로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연산하지 말고 아 너가 일반항이구나 이렇게. 그럼 AN을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2의 n-1제곱분의 AN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5분의 1의 n제곱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물어본 건 뭐예요? 첫째 항이 5분의 1이고 공비가 5분의 1 무한 등비곱수니까 5분의 1 곱하기 4분의 5. 그래서 답은 4분의 1 되겠습니다. 아주 괜찮죠? 237번 37번 보겠습니다. 방금 내가 얘기한 거 나오지? 이게 12-12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어서 얘랑 얘랑 더하면 0이잖아. 이런 게 보여야 돼. 이게 안 보이는 건 수원이 약한 거지 미적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AN은 아 너의 공비는 4분의 3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요. 그 다음에 1 넣어보시면 첫째 항 3이잖아요. 첫째 항 3인 걸 바로 알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SM-SM 쓰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로 일반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뭐냐면 홀수번째 항이잖아요. 홀수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은 변화가 없고요. 공비만 4분의 3의 제곱인 16분의 9로 처리해 주라 이거예요. 그럼 1-16분의 9면 얼마죠? 16분의 7이에요? 그럼 7분의 16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7분의 48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미적분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것 수원도 쓰고 수도 쓰고 계속 쓰니까 수원 수를 어느 정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내가 미적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모든 걸 가르친다고 얘기를 했잖아.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그래요. 자, 40번 보겠습니다. 240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pn이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pn이 하나씩 가까워지는 점에 잡혔으면 어떻게 풀라고 했지? 점을 하나씩 찾지 말고 그냥 이 pn의 좌표를 xn, yn이라고 하고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냥 바로 쓰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xn의 첫째 항은 얼마였냐면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x좌표는 위아래로 이동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4분의 3이어도 딱히 중요하지 않다. 여기가 4분의 3의 제곱인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4분의 3의 제곱만큼 왼쪽으로 올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3의 세제곱인 건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가 4분의 3의 4제곱인 게 중요하죠. x좌표가 관계하는 거니까. 그러면 4분의 3의 4제곱만큼 오른쪽으로 올 거예요. 이런 걸 반복할 거니까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6분의 9인 무한등비 급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럼 1 곱하기 1 마이너스 16분의 9면 얼마예요? 16분의 25예요? 그러면 25분의 16을 곱할 거니까 25분의 16이다. 다수결로 25분의 16이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보기가 왜 이렇게 별로야? 자, 다음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yn을 볼까요? y는 처음에 4분의 3을 더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의 세제곱을 하게 됩니다. 아까 다 표시해놨으니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어쩌고 하게 되겠죠. 안 써도 되겠죠. 그럼 첫째 항이 4분의 3이고 공비는 똑같으니까 25분의 16을 곱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5분의 12가 되죠. 성의 있는 보겠네요. 이거는 다수결로 결정이 안 되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써.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 복잡하게 쓰지 말고 존나 간결하지. 그게 편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아요. 자, 246번 보겠습니다. 246번은 이 도형 다 그릴 줄 알죠?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렸죠?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치고 1사분면에서만 그래프 그린 다음에 걔를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기억나시죠? 네,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기억나지 친구들? 고마워. 여기가 2의 n제곱분의 1이고 여기도 2의 n제곱분의 1이죠. 됐니? 얘는 어차피 뭐야? 마이너스 x이거나 플러스 x잖아. 근데 얘가 y는 x든 y는 마이너스 x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이 길이나 이 길이는 어차피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야. 물론 n에 따라 변환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만 하면 돼요? a, n, b, n 이라는 놈은 그냥 루트 2만 곱하면 된다고. 알아듣겠어? 루트 2 곱하기 2n 제곱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니? 그런 거 같죠? 오메 맞잖아. 왜냐면 요 길이가 2의 n제곱분의 1인데 얘를 루트 2분의 1 하면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2배 하면 전체가 나올 거 아니야. 얘가 나오죠? 예.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a, n, b, n은 별것도 아니다. 그냥 첫째 항이 얼마고? 첫째 항 얼마니? 루트 2분의 1이니? 공비 얼마야? 2분의 1? 그럼 2 곱해야 되네. 그래서 루트 2다. 이렇게. 이해됐나? 별것도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249번은 여러분들 놀려먹는 문제예요.
상이라고 써있는데 왜냐면 실제로 무한등비급수 문제일 텐데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풀이를 하려면 문제에서 묻는 걸 잘 보셔야 한다고 했어요. 뭘 물어보고 있죠? 뭘 물어보고 있어요? 원의 둘레의 길이의 총합을 묻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려지는 모든 원의 둘레의 길이의 총합을 묻는다고. 원의 둘레는 원주죠, 원주. 강원도 원주? 죄송합니다. 원주 어떻게 구해요? 그냥 지름에다가 파이만 붙이면 원주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그려진 모든 원의 지름 곱하기 파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 그려지는 모든 원의 지름은 이 길이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그냥 이 길이야. 맞지? 맞잖아. 근데 이 길이가 1이지. 여긴 2잖아. 답은 3파이. 이렇게 꿀 빨 수 문제는 거의 없어요. 알겠죠? 꿀을 빨아줘야죠. 이렇게 이런 문제 되면. 이해하시겠죠? 예, 물론 이것도 뭐 등비급수 쪼개가지고 합 구해서 막 일 더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문제에서 묻는 걸 제대로 파악 안 한 친구야. 문제에서 묻는 건 뭐라고 했냐 분명히 모든 원의 지름의 길이의 합 곱하기 파이라고 써있잖아요. 명백하게 이렇게 풀어야 되지.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다 니네가 아무리 조그만 거 계속 그려봐라. 아무튼 이 길이로 다 귀결되지. 맞죠? 예. 그러하다라는 얘기고 넘어가겠습니다. 52, 53.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의 각 편을 3등분한 점을 꼭지점을 하는 걸 이어 붙인다. 이건 뭐 때문에 질문하는 거 같냐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려진 그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만 따로 분리를 해봐요. 여기 9죠, 9.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n이 양의 무한 들어갈 때 SN은 이 9는 따로 분리해야 돼. 왜냐면 이건 반복적인 도형이 아니야. 반복적인 도형은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얘,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얘와 그 다음에 얘들 사이의 관계인 거지. 즉 등비급수 연결되는 건 얘들 사이의 관계인 거라고. 이해되겠니 친구들? 물론 4를 곱해서 시작하면 좋겠죠. 그죠? 예. 얘 1이에요 1.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9분의 1이겠죠. 3등분점 가지고 있으니까 9분의 1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9분의 1이 무한 등비급수니까 9는 따로 더하고 4 곱하기 8분의 9예요. 그쵸? 예. 그럼 2분의 9니까 2분의 27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도형이 전체가 다 지금 등비급수 연결되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을 빼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얘도 어거지 연결시킬 수는 있긴 한데 불편하지. 따로 떼주는 게 더 편하지. 그지? 53번 볼게요. 정삼각형 TN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그럼 정삼각형, 지금 그려지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세요. 근데 이 정삼각형 다 닮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등비급수인 걸 우리 이미 계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첫째 항 먼저 구할게요. 첫째 항 얼마죠? 루트 3이에요.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에서 그럼 공비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공비를 구한다는 건 얘가 2인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구할 때 저는 삼각비를 좀 적절히 이용해 보려고 해요. 여기를 2K라고 잡고 여기를 K라고 잡고 여기를 루트 3K라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를 루트 3K이고 정삼이니까 루트 3K예요. 이해하시죠? 이해되죠? 예. 그리고 됐네. 예. 그러면 K가 얼마냐면 2 더하기 루트 3분의 2야. 이해됐나 친구들? 아까 내가 여기 구하고 싶댔지? 근데 여긴 어차피 어디냐면 여기잖아.
그럼 루트 3k일 거 아니야. 정사각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공비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루트 3k의 제곱이 될 거야. 이건 닮은 비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니까. 이해했죠? 예. k 이제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2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7 플러스 4 루트 3분의 3이 될 거고. 된 거 아닌가? 된 거 같아요. 예. 그럼 얘는 첫째 항 루트 3. 이래서 저 공비를 빼면 얼마 나오죠? 7 플러스 4 루트 3분의 4 플러스 4 루트 3인가? 맞아요? 예. 그러면 4 플러스 4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유리화 하시면 뭐 좀 지워질 것 같은데 8분의 루트 3 곱하기 7 플러스 4 루트 3 하고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8분의 얼마 나오죠? 12 10 빼면 5 루트 3 그리고 상수는 뭐 나오냐? 9 그죠? 마이너스 4루트 3하고 7루트 3이니까 3루트 3이니까 9 나오죠? 이게 답이겠네요. 그러니까 공비가 예쁜 숫자가 이제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이상한 숫자 나오거든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흔한 형태입니다. 처음에 가르칠 때는 좀 쉬운 공비 나오게 하는 거지. 이게 등비급수는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요소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잘 봐. 첫째 항을 구하는 게 아주 어렵게 하거나 공비를 구하는 게 아주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둘 다 구하는 게 아주 어려운 문제. 근데 둘 다 구하는 게 아주 어려운 문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첫째 항이나 공비가 구하기 어려워요. 첫째 항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나? 어려울 수 있어요. 도형을 만들면. 알겠죠? 예. 근데 그 전 레벨이 뭐냐면 단순히 공비를 복잡한 숫자를 줘서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얘는 첫째 항도 구하기 쉽고 공비도 구하기 쉬운데 그냥 공비가 복잡한 숫자여서 계산이 좀 복잡해졌잖아요.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할 줄 알게 되면 이제 첫째 항을 구하기 아주 어렵거나 공비를 구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진짜 초레어예요. 초레어. 9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모든 모의고사 수능에서 단 한 문제 한 번도 이 유형이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동안 쌓인 유형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최근에 안 나오고 있지만 수능에서 그동안 쌓인 유형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 대부분의 문제를 내가 다 풀어봤거든. 그런데 첫째 항과 공비가 구하기 아주 어려운 경우는 한 3개 있었나? 알겠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수월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도형 자체가 좀 약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면서 내 도형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한 내용을 묻지도 않아요. 중등 도형이요. 아, 이걸 물어보다니 치사하다. 이런 건 없다. 거의.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배웠겠지 싶은 것들 위주로 물어봅니다. 네, 그렇게 너무하지 않다라는 거. 262번 33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낼 때 당연히 순환소수 관점이잖아요. 지금. 그쵸? 무한급수하고 순환소수 연결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33분의 8이 아니고 99분의 24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그럼 0.242424 이렇게 간다는 거 역연산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예. 그러면 사실 얘가 A1, A2, A3, A4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7분의 2 더하기 7의 제곱분의 4 더하기 7의 세제곱분의 2 더하기 7의 4제곱분의 4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항이 다르니까 얘는 두 개의 무한 등비급수로 분해해 주셔야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들만 먼저 할 거예요. 얘들 뭐예요? 첫째 항은 7분의 2이고 공비 얼마입니까? 49분의 1. 그럼 여기다가 48분의 49 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거는 첫째 항이 7의 제곱분의 4예요. 4 아니니까 7분의 4 아니니까 조심하시고 둘째 항부터니까. 그리고 48분의 49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7의 제곱분의
18 곱하기 48분의 49라고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쓸 수 있고요. 약분하니까 약분하고 나면 8분의 3 나올 거예요. 답은 11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무한 등비급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264. 그죠?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과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게 0이다. 등차수열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진수를 3개 다 곱했을 때 1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BN이 A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 BN의 합을 구하라고 시키는데 B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N 합을 구하면 구할 수 있는 더하기만 물어본다고 했잖아. 합은 부분분수 분해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분자에 공차 생기지. 공차도 나눠야 되니까 3분의 1로 나누라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식이 뭐가 될 것 같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0의 무한대까지 3분의 1 앞으로 빼버릴게요. 그러면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등차수는 반드시 순차소거입니다. 순차소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의미한 극한은 뭐냐면 3분의 1에다가 뭐겠니? A1분의 1만 곱한 거겠지? 이게 지금 1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A1이 4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문제 풀었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뭐 시스템이라고 특별히 더 어렵지 않습니다. 1, 2단원은 그냥 비슷하다. 265번 보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AN의 극한을 구하시오. 뭘 주고 싶은 거 같냐? 감사합니다. 샌드위치 정리 엮고 싶은 것 같아요. 부등식 준 거 보니까. 그죠? 여기 보고 샌드위치 정리 엮고 싶은가 보네. 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렴하는 극한 하나 준 거죠. 구해야 될 건 AN이죠. 그러면 AN의 범위를 우리 추정하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연산문제 하지 말라니까 이런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A의 범위를 추정하자. B의 극한이 0이다. 이 관점에서 A의 범위를 추정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2n제곱 더하기 1분의 3n제곱 빼기 2보다는 AN이 더 크다. 이게 나오죠. 두 번째로는 2분의 3 더하기 BN보다는 저 위에 가지고 하면 되죠. 그쵸? 예. 더 작다. 이게 나오고 여기서 n을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도 2분의 3이고 얘도 2분의 3이잖아. 이게 0이다 때문에. 그래서 A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2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항상 극한을 계산할 때는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선택하는 거라고 했어요. 막 꽂혀서 하는 게 아니고 극한의 성질, 샌드위치 정리,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 평균값 정의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교육과정 벗어난 로피탈을 쓸 때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5개 가지고 돌리는 거 아니냐. 항상 극한을 내가 구해야 돼. 5개 중에 뭐지?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물론 그 중에 90%는 뭐예요? 극한의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네. 67번. 몇 번이야? 67번. 67번.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AN이 BN보다 크고 A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 이게 크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수 비교를 할 때 AN이 BN보다 크다. 그러면 뭐 AN은 BN보다 큰 숫자겠지. 그러면 그거 다 더했는데 수렴하면 더 작은 애 더하면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양의 영역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양의 영역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정말 무슨 말 이해돼요? 어차피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기억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예.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일 거 아니야. 확실하죠? 그렇잖아. 예. 근데 BN이 마이너스 n이라고 해봐.
사실 이 AN도 구체적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AN을 그냥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하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BN을 마이너스 n이라고 잡으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BN이 무조건 작죠. BN은 음수니까 A는 항상 양수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얘는 수렴하는데 얘 수렴하니? 아니잖아. 음의 정수의 합인데 수렴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동그라미 치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아요. 왜 동그라미 치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양수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 양수만 가지고. 왜냐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최소한 요즘 뭐 초등부터 수학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최소 6년에서 8년 맞잖아. 음의 정수 처음 배운 시기가 중1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계속 양의 영역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하지. 그치? 예, 거기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AN이 BN보다 크고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BN은 베타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 알파는 베타로 수렴한다. 이거는 지금 둘 다 수렴하는 상황이죠. 그죠? 얘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얘보다 모든 자연수에 더 큰 숫자야. 근데 얘를 수렴을 시켰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얘보다 커야지. 이건 같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같겠니 이게. 극한의 성질의 관점이 아니고 A는 Bn보다 무조건 큰 애야. 근데 다 더하다 보니까 수렴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줄게요. 그냥 등비수라고 치고 A는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Bn은 4분의 1의 n제곱이에요. 이러면 AN이 항상 BN보다 크죠. 합 구해보면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큽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죠? 근데 이게 등비수랑 보장이 어딨냐 라고 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알파에서 베타를 빼서 이게 양수이면 보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A1에서 B1을 빼고 A2에서 B2를 빼고 이런 짓을 반복하겠죠. AN에서 BN을 빼고 이걸 영원히 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영원히 양수죠. 그럼 무한계의 양수를 더하는 관점이니까 절대 여기 등호 붙이면 안 됩니다. 같을 수 없어요. 극한의 성질에서 하나의 항에 대해서는 대소관계가 다른데 등호 붙는 경우가 있었잖아. 이건 다른 문제야. 똑같은 게 아니야. 알겠죠? 네, 등호 붙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내 생각에 이 문제는 이거 하나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만든 문제인 것 같다고. 알겠죠? 디귿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BN의 BN의 급수는 베타로 수렴하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 극한은 크다. 이거 뭔 개소리야? 이거는 니은을 동그라미 치고 나서 이제 뇌가 지쳤을 때 그 빈틈을 노리는 문제죠.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그렇죠. 이거 뭐 등호 붙여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는 니은 보기를 판정하고 나서 자칫 실수해가지고 동그라미 치게끔 만드는 그런 보기예요. 예, 문제 괜찮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